자신 있게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제대로 진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책과 사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책방, 아챕토. 네, 오늘은 삶의 예술가들이라는 코너로 찾아왔고요. 제가 꼭 이 기획을 시작하면서 초대드리고 싶었던 분을 모셨어요. 네, 정말 재밌는 인연으로 알게 됐는데 또 이렇게 좀 연결하는 책방에 찾아와 주시고 너무 이제 저도 기쁜데요. 일단은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누군지 모르시니까 한번 이제 간단한 자기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셋이 추는 춤 브랜딩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박수연입니다. 브랜드 디자이너이자 브랜드 디렉터예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브랜드의 정체성을 만드는 일인데요. 네. 브랜드의 슬로건이나 스토리텔링을 명확하게 하고 거기에서 연결된 시각적인 로고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고 그 이후에 의뢰인님들이 브랜드를 좀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게 도와주는 초기 세팅,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 피드, 홈페이지, 패키지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게 처음에 이제 하시는 일 들었을 때도 뭔가 이렇게 딱 봤을 때 되게 어려 보이셔가지고 그냥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디자이너라고 해도 뭔가 직장 생활 빨리 시작하셨나 보다 했을 텐데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해서 더 놀랐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사업체 이름을 들었을 때도 되게 좀 신선한 느낌이었어가지고 기억이 더 남거든요. 셋이 추는 춤. 이 이름의 의미도 좀 궁금해요. 셋이 추는 춤은 저와 제 의뢰인님과 의뢰인님의 고객 이렇게 세 명이서 같이 브랜드를 만들어 간다라는 의미를 담았고 아무래도 춤이라고 표현했던 거는 조금 더 연결된 그런 것들을 재밌게 표현해 보려고 했던 건데 이 단어를 찾기까지가 되게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고 저도 계속 이 방향성만 가지고 브랜드를 운영하다가 어느 날 본 양자역학 책에서 네. 세상의 모든 것은 연결되었다라는 말로 세 명이서 추는 춤이다 라고 표현한 거를 보고 셋이 추는 춤이라는 브랜드 명을 정하게 되었거든요. 네, 재밌네요. 양자역학에서 브랜드 이름을 네. 정하게 되셨다니, 원래 책 읽는 거를 또 좋아하시나요? 네. 되게 즐기고 있고, 제가 이런 시각적인 일, 뭔가 창조적인 일을 하고 있지만, 이거랑 의도적으로 좀 반대되는 그런 과학 서적이라든지 그런 분야에서 재미있는 아이디어라든지 아니면 삶의 방향성, 네. 태도 같은 것도 좀 많이 영감을 받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저는 좀 궁금한 게, 어쨌든 지금 이 셋이 추는 춤이라는, 이 사업체를 시작하신 지는 그러면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 작년 8월에 제가 사업자 등록증을 내서 한 10개월 정도 네. 됐어요. 따끈따끈한 네, 시기네요. 따끈따끈해요. 아체토와 마찬가지로. 네네. 아체토도 이제 막 1년 되어 가고 있는데, 어, 지금 일을 이제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계기는 들으면 조금 황당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진짜요? 네, 저는 원래는 회사를 다니던 사람이었고 네. 이직 준비하려고 하다가 네.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니 그냥 프리랜서로 조금 일을 해볼까 했던 게 이제 그 시작이었어요. 아, 정말요? 네, 그게 딱 작년 이맘때였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만들려면 어쨌든 좋은 포트폴리오가 있어야 되니 기존에 했던 그런 브랜딩 작업들을 좀 잘 정리를 하는 작업을 시작으로 뭔가 크몽이라든지 네. 승고 이런 데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등록을 해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씩 커지다 보니
아, 내가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단발성으로 그렇게 끝날 일이 아닌데 조금 지속성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고객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서로를 모르는 약간 블라인드식으로 네. 하는 것보다는 브랜딩에 있어서는 조금 더 그걸 하는 사람의 가치라든지 이런 네.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인스타그램으로 플랫폼을 옮기게 되면서 이게 음. 조금씩 커져서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필요하겠다라는 아, 판단이 들었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일단 프리랜서로,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네. 이미 그런 일을 하고 계셨지만, 프리랜서로도 뭔가 시작을 하시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일이 좀 커지면서 일에 대한 뭔가 아쉬운 점이나 이런 걸 개선하다 보니 사업까지 온 네, 그런 맞아요. 케이스인 거군요. 네. 신기하네요. 짧으면 엄청 짧다고 할 수도 있고, 이 10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그래도 가장 기쁘고 뭔가 보람찼던 순간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네,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여러 번 있었고, 사실 모든 의뢰인님들이 저한테 너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브랜딩 프로젝트라는 게, 딱 일주일 하고 끝나는 그런 업무가 아니라 의뢰인님과의 유대가 되게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되게 오래 들어야 되고, 그리고 저도 그분들한테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설득시키고 그걸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되게 그 유대가 되게 중요한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하나 다 소중하지만 가장 최근에 있었던 그런 기쁨으로는 의뢰인님이 저한테 창업 후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약간 울먹거리면서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순간 마음이 이게 저도 F이다 보니까 바로 저도 눈물이 날 뻔했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 피드백이 제가 이거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구나라는 걸 딱 그 순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보통 한 의뢰인을 만나면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같이 보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보통. 이제 프로젝트 범위마다 조금 다른데, 보통은 한 2달에서 3달 정도 같이 진행을 하는 편이고, 조금 더 무언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 4달, 5달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 좀 정들만도 하네요. 네네. 그러니까 뭔가 되게 중요한 순간에 의사결정들을 같이 고민해주는 사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끝나도 이제 한두 달에 한 번씩은 서로에게 연락을 꼭 저뿐만 아니라 의뢰인님들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일을 했는데 이런 거에 반응이 좋았다. 아니면 제가 요즘 이런 고민이 있다.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메시지도 제가 받고, 혹은 뭔가 국가 지원 사업에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제가 발견하면 그런 것도 전달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연결되면서 같이 크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보통 이제 브랜드 디자인을 맡거나 아니면 브랜딩을 맡거나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는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뭐랄까 딱 자기 일만 딱 하고 이게 바로 이게 딱 끝나는 그런 식의 협업이 아무래도 좀 많은 편인데 이렇게 브랜딩에 대한 스토리텔링도 같이 기획을 해주시고 또 그거에 대한 표현되는 방식까지 구현을 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확실히 의뢰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많이 의지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저는 그거를 계속해서 해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제 목표는 그 의뢰인님이 자기의 브랜드를 내 인생의 방향성과 맞게, 내 목표에 맞게 원활하게 운영하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저한테 너무 의지하는 순간이 이제 딱 오면 어떤 부분을 우리가 서로 나눠서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셔야 된다. 어렵지만 결정하셔야 된다. 약간 이제 떠나보내는 심정으로 네네네. 졸업시키는 그런 네네. 선생님의 마음 같은 건가요? 선생님,
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웬만하면 그래도 제가 다 해드릴 수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있어요. 참 그게 좀 이중적인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같이 인큐베이팅을 하는 과정에서 내 열정과 막 마음과 정성이 막 다 들어가잖아요. 그쵸. 근데 어느 정도 구축이 됐다 싶으면 진짜 운영하는 단계에서는 이제 내 손을 떠나보내는 네.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감정적인 좀 힘든 거라든지 좀 허무하거나 뭐 이런 거는 없으신가요? 허무한 느낌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 그냥 그렇구나. 그 브랜드가 네. 이번에 이걸 하네? 음, 이번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네? 라는 거를 보면서 그러니까 같이 함께 만든 그 브랜드의 방향성을 잘 지키고 계시면 저는 응원을 하고 네. 뭔가 조금은 다른 길로 가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때는 연락을 드려요. 혹시 요즘에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하시면서 뭔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셨는지 어떤 부분에서 막혀서 이런 결과물이 나왔는지를 여쭤보고 필요하다면 추가 작업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런 것 때문에 잠깐 테스트 해보려고 한다라고 하면 뭐 응원해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프로젝트가 끝났어도 사실상 이제 관계성이라든지 좀 관찰이라든지 이런 거는 계속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허무함까지는 느끼실 네. 틈은 없으시겠군요. 제가 덕후처럼 네. 제 의뢰인님들의 뭔가 제품이라면 제품, 뭐 공간이라면 아니면 서비스라면 다 이용을 해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제품을 파는 브랜드를 브랜딩하면 이제 저는 거기 그 브랜드의 취지에 공감을 일단 하면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브랜드를 좋아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애초에 자동적으로. 일을 맡을 때부터 내가 뭔가 동하는 게 있어야 가치를 시작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그것도 건가요? 네, 그것도 영향이 좀 있죠. 아무래도 1인 기업이다 보니까 의뢰인님들과 협업을 할 때 고려하는 거는 나와 결이 잘 맞는 분이신지, 그리고 이런 시각적인 업무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취향 부분도 정말 배제할 수 그쵸, 없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게 잘 맞는 분과 협업을 되도록이면 하고 싶기도 하고, 그런 분들도 또 연락 주세요. 아무래도 그 인스타그램 피드에 그 결이 있으니까 네. 좀 그게 좋은 분들, 잘 맞는 분들이 오실 수 있겠네요. 이미 그걸 다 보고, 그리고 네. 제 의뢰인들은 되게 감사하게도 제 블로그 그러니까 제 개인 블로그 글까지 다 읽고 와주세요. 그래서 이제 서로를 자세히 안 상태로 만나서 무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뭔가 멀리서 봤을 때도 다 이해가 되고 응원하면서 그 제품을 제가 소비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그런 수현님을 저도 어쨌든 이제 안지 몇 달 되진 않았잖아요. 네. 근데 아집토에서 한번 뵙기도 했고 그 전에 다른 공간에서도 한번 뵀었는데 제가 매력적이라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기록을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기록하는 그런 것들을 또 고객들도 미리 보고 오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만큼 그런 자기 개인에 대해서든 일에 대한 가치관이나 그 기준에 있어서도 좀 열심히 적으시는 것 같아요. 그 기록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서 뭔가 생각하시는 가치관이나 또 그 기록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 그런 게 혹시 있으신가요? 일단 기록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제가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저도요. 이게 자꾸 네. 휘말돼요. 제가 그때 밖에 할 수 없었던 생각들이나 그때 느꼈던 것들, 마음들, 감정들,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때는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거를 되게 열심히 찍었었는데, 이제 삶을 살다 보니 뭔가 내 자신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느끼게 된 그런 순간들이 오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는 머릿속에서는 알 것 같은데 뭔가 말로 표현하기 되게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조금 블로그에 기록을 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고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이거를 회피하고 있나? 혹은 이거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음. 라는 이런 글을 처음에 쓰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저한테 너무 큰 도움이 됐어요. 지금 그 글을 다시 읽어보면 되게 부끄러워요, 사실은. 근데 저는 지우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거든요. 네. 그 과거의 저도 어쨌든 나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약간 방점처럼 이렇게 좀 찍혀가지고, 제 삶의 궤적을 제가 쭉 이렇게 돌아보면, 아, 내가 이런 목표를 세웠었네? 내가 이런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았었네? 하면서 저를 이해하게 됐고, 그리고 그것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되게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도 깨닫게 됐어요. 누군가가, 아니요, 말씀하세요. 누군가가 그걸 보고, 되게 자기가 느꼈던 그런 고통도 다른 사람도 느끼는구나라고 알게 됐다, 고맙다라고 하신 분들도 계셨고, 또 이렇게 누군가가 열심히 살고 있는 게 나한테 좋은 영향이 된다라고 하신 분들도 있어서 계속해서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좋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이 일을 하시면서 되게 보람차고 기쁘고 또 이렇게 되게 좋았던 그런 것들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게 우리 사업을 해보면 힘든 일도 많잖아요. 맞아요. 네, 뭔가 맞아요. 진짜 못 해먹겠다. 너무 괴롭다. 그런 순간들이 꼭 오거든요. 가장 어려웠던 순간을 꼽자면 어떤 때가 있을까요? 진짜 매 순간인 네. 것 같아요, 사실은.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사업을 할 생각은 없었던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니 이런 사업가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전혀 몰랐던 사람이에요. 일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었지만, 이제 와서 보니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기 전에 받을 수 있는 국가의 뭔가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많구나 이제야 알게 되고, 네. 그리고 뭔가 평생 해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내 가치를 견적서로 만들어서 고객한테 주는 것들, 이런 것들도 저한테는 매번 새로웠던 일이고 이제야 조금은 익숙해졌지만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느낀 거는, 아,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하려면 이렇게나 힘든, 그리고 내가 잘 못하는 것들을 하고 견뎌야 되는 거구나를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정리를 해보자면 사업가적인 뇌구조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 자체가 다 이제 계속 어려우셨던 거네요. 그쵸. 모든 게 다 다 처음에 비즈니스적으로 다 접근해야 되는 부분들. 네, 계속 네. 맨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그럼 이 다음은 뭐지? 일단 나 하나 벌어먹고 살 정도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뭔가 이거를 내가 지속 가능한 어쨌든 사업으로 운영을 하려면 무언가 한 단계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그럼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그럼 이게 나의 이기심이 아니라 정말 이타적인 마음으로 내가 뭔가를, 나의 마음도 충족시키고 누군가의 만족도 뭐 높일 수 있다면 너무 좋은 거니까, 그럼 그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좀 많은 부분에서 저도 공감이 가요. 또 들으면서도. 네. 물론 저는 처음부터 이제 내 사업을 해야겠다 싶어서 아트투를 시작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저도 이제 회사 생활을 오래 주로 해왔고, 이렇게 프리랜서 생활도 해봤지만, 이렇게 공간과 아예 사업을 차려서 해본 거는 또 처음이니까, 계속 우여곡절을 저도 겪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면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도 그렇고, 어쨌든 지금 그래도 이제 조금씩 계속 만들어가고 계시잖아요. 1인 기업이지만. 열심히 하고 네, 있어요. 다음을 이제 계속 바라보면서. 네네. 그럼 지금의 일을 계속 창조할 수 있게 도와준 좀 고마운 연결로 생각나는 어떤 포인트가 있으신가요? 연결의 사람이라든지 어떤 존재라든지. 네. 이 질문을 제가 미리 받아봤잖아요. 이 네. 질문을 딱 읽고 가장 먼저 떠오른 거는 제가 이전에 있었던, 가장 첫 시작 때
갔던 공유 오피스 워크룸이라는 곳인데요. 네. 거기를 운영하고 계시는 수민님이라고 음. 계세요. 그분이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그렇구나. 네, 저는 애초에 프리랜서가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목표였던 사람으로서 그 공간에는 되게 많은 프리랜서, 특히 예술을 카테고리로 하는 프리랜서들이 많은 곳인데요. 그 공간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계시는 분은 저와 같은 브랜드 디자이너세요. 근데 저는 저 외에 브랜드 디자이너를 살면서 처음 만났어요. 그 공간에서. 진짜요? 네. 와, 신기하다, 그것도. 네. 사실 그것 때문에 그 공간을 간 게 가장 큰데, 거기에 가서 이제 다른 브랜드 디자이너를 처음 보고, 그분이 일하는 것도 보고, 그분이 만든 그 공간 안에서 있는 분들, 어쨌든 혼자서 무언가를 하는 분들을 보면서, 이게 내가 생각했던 그런 환상과도 또 다르고, 정말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들, 똑같은 사람들이었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기의 거를 놓치지 않으려고 이렇게나 고군분투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에서 저도 정말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아, 1인으로 시작할 땐 사실 그게 되게 고통스럽잖아요. 이게 나 혼자만 일어나는 일인지, 이게 다들 이렇게 힘든 건지 이런 비교군도 없고. 근데 진짜 저도 수현님 그 블로그에서 그 워크룸 이야기 되게 길게 쓰신 거 있잖아요. 네. 그거 열심히 읽었었거든요. 감사해요. 네, 근데 그거 보면서 저도 괜히 이제 경험을 제가 같이 한 것도 아닌데도 막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 하시는지가 좀 느껴져요. 네. 그리고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진짜 그 큰 위로가 되죠. 정말 큰 위로예요.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도 고맙고, 왜냐면 제가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 프리랜서에 대한 그런 자유라는 게, 프리랜서와 자유는 동일한 그 단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프리라는 말 자체도 자유라는 말이니까. 맞아. 근데 저는 그거를 어떻게 보면 착각한 거죠. 누구한테나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처음엔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직접 경험해본 자유는 저한테는 좀 파멸 같은 수준이었고, 어딘가에 소속돼서 있다는 것과 고정된 공간과 시간에 일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나한테 잘 맞는 건지, 거기서 알게 됐어요. 네. 워크룸에서. 그러면 오히려 그 공간에 이제 뭔가 이렇게 딱 나 나름의 루틴을 정해서 정시 출퇴근하는 느낌으로 네. 만나는 사람들을 규칙적으로 만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되게 그 일을 안정화하고 마음을 지키는데 되게 큰 연결이 된 거네요. 네, 너무 큰 연결이 됐어요. 저한테 있어서는 제가 이거를 여기까지 끌고 올 수 있게 도와준 가장 큰 존재라고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네. 안에서 일하는 분들, 그리고 그거를 만들고 계시는 수민님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어서 제가 정말 내가 전 세계에 무슨 덕을 쌓아서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났을까 싶을 정도로 진짜 너무 저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네. 주신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그 수연님이랑 얘기해보면서도 느끼고 저도 원래 생각하는 거지만 이 팟캐스트 이름도 연결하는 책방이잖아요. 네. 그리고 아체토라는 뜻도 환영하다, 받아들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만큼 저도 사람이 혼자서는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아무리 1인 기업이고 뭐 소상공인이고 간에 우리는 서로 다 긴밀하게 원튼 원치 않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고 있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로에게 진짜 줄 수 있는 그런 영향과 연결을 되게 잘 찾고 또 잘 누리는 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래서 소연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포인트들이 저도 되게 많이 와닿고 공감이 많이 가요. 그리고 제가 소연님 참 좋은 사람이라고 느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소중하게 여길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냥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는 거를 굳이 이렇게 딱 잘 포장해서 기록해 두고
아, 이게 맞아. 이거 나에게 참 되게 소중했지. 라고 그 가치를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고, 그걸 다시 인정하고, 그 덕분에 라는 그 마음을 갖는 그런 거가 저는 되게 좋은 사람 같다고 느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데스커라운지에서 만났잖아요. 네. 근데 그 데스커라운지를 운영하는 팀이 트루스라는 팀인데 그 트루스 팀의 그 수장이신 소정님이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걸 제가 봤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일을 할 때 내가 지금 여기 있게 해준 연결을 잘 기억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이제 스쳐가다 들었었는데 저도 되게 회사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다양한 업종으로 변화를 하면서 제가 되게 깊게 새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고마운 사람을 잊지 말자. 나에게 소중한 연결을 만들어주거나 좀 힘을 줬던 사람들을 꼭 잘 기억하자. 그게 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뭔가 수연님도 우리가 우연히 데스커라운지에서 만나서 스쳐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신기하게 또 같은 네트워크 시간에 또 겹쳐서 이야기도 나눴잖아요. 저도 그렇고 수연님도 그렇고 우연으로 또 스쳐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다음으로 이어지게끔 또 하는 것도 좀 그런 부분이 소중히 여기는 포인트가 좀 맞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네. 그러네요. 아, 참, 저도 그래서 그 블로그 글 읽으면서도 궁금했고, 또 오늘 이렇게 또 대면으로 네. 자세히 이야기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 워크룸 운영하시는 수미님? 네. 되게 궁금하고 나중에 여기 연결하는 책방에도 한번 수민님 나. 네, 나와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수민님 내향형이어가지고 네. 덜덜 떠실 것 같긴 한데 한번 말을 잘 해볼게요. 아, 근데 네. 또 수민님도 릴레이로 소개해주시면, 네. 연결해주시면. 네, 잠깐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촬영이 중단이 됐는데, 네, 이어서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네, 수민님 한번 기회 되시면 네. 연결하는 수민님이 책방. 네. 꼭 나오실 수 있도록 제가 물밑 작업을 한번 잘 해볼게요. 아니, 왜 다른 사람들도 좋아할 것 같다. 들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이제 네. 관심 있어 하실 것 같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이유가 얘기하다가 끝났는데. 아, 그 이유는 이제 공유 오피스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인데 좀 독특하게도 예술이라는 카테고리를 가지고 운영하고 계세요. 이거를 뭔가 다른 뭐 2호점, 3호점 이런 생각보다는 그 안에서 사람들과의 연결, 그리고 그 전에 여기를 스쳐갔던 사람들과의 연결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셔가지고 되게 뭔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지 이런 것보다 진짜 한 명 한 명을 들여다보고 이 사람들이 동선을 이동할 때 여기에서 이걸 볼 테니 여기다 이걸 붙여놔야지. 뭐 사람들이 같이 여기 공간을 만들어갈 수 있게 뭐 분리수거가 필요하다면 그게 설거지하는 공간에서 보일 수 있도록 뭔가 좀 귀엽게 적어 놓는다든지 이런 조그마한 귀여운 포인트 같은 것들이 되게 그 브랜드를 좋아하게 만들거든요. 그런 얘기를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이걸 보시는 분들이 되게 흥미롭게 봐주실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이게 뭔가 수연님을 이제 얘기하면서 느낀 게 본인이 좋아하는 브랜드 얘기할 때 눈이 반짝반짝 빛나요. 그리고 그 온도차가 확 생겨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서 확실히 이 브랜드를 만들고 또 구축하고 운영하는 거에 이제 일을 삼고 계신 분이다 보니까 네. 좋아하는 브랜드의 경험을 얘기하실 때 더 아, 네, 진짜 그 열정이 느껴지는구나. 네. 이래서 제가 브랜드 디자이너가 된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럼 이제 좀 일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좀 많이 나눴잖아요. 네. 그래서 좀 삶과 일을 좀 어떻게 더불어서 잘 살아갈지 그런 것들도 좀 궁금해요, 수연님께. 그래서 요즘에 일 외에 또 마음에 가장 크게 두고 계시는 그런 생각들이나 관심사?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가요? 일 외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좀 잘 모르겠는데 네. 뭐 칼같이 자르긴 어렵겠죠, 아무래도. 네. 근데 제가 브랜딩을 업으로 하고 있다 보니 브랜딩 관련해서 무언가 재미있는 거 그리고 세상에 필요한 걸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심지어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나도 정말 재밌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시작이라는 브랜딩 독서 모임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거를 요즘에 가장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좋은 분들을 모실 수 있을까? 그리고 좋은 질문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요즘에 제 가장 큰 관심사.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소시작이라는 독서 모임을 하실 때 뭔가 좀 가장 염두에 두는, 좀 가장 기대하는 부분?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가요? 일단 소시작의 뜻은 소용돌이의 시작점이라는 음. 뜻이에요. 네. 그래서 결국 큰 소용돌이를 만들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브랜드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거나 네. 아니면 브랜딩 관련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으신 분들 위주로만 멤버를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에서 서로한테 좋은 영향을 주고 좋은 연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리고 이거 외에 개인적으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 제가 간과했던 부분인데 저희 아빠께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에요. 수연아, 너가 이 얼마나 많은 그리고 얼마 적은 지식을 갖고 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얼마나 좋은 질문으로 소외되는 사람 없이 이 모임을 운영하는지가 이 토론의 질과 사람들의 만족도를 가를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모임, 네. 그리고 모두 다 발언권이 있는 모임, 좋은 질문으로 정말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드는 게 네, 가장 목표이자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 네. 되게 좀 멋진 질문들도 많이 나오는 모임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저도 저를 쥐어짜서. 모임 해보시고 또 소식 들려주세요. 네, 네. 그럼요. 뭐 제가 연결하는 책방이잖아요, 여기가. 네. 그래서 제가 수연님께 우리 그 연결하는 책방 구독해주시는 분들께 소개하고 싶은 그런 책을 좀 여쭤봤었는데 네. 혹시 어떤 책을 추천해 주시고 싶으신가요? 제가 책을 가져왔어요. 정말요? 네네. 너무 좋아요.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나라는 착각이라는 책인데요. 이게 사실 브랜딩이나 브랜드 디자이너 랑 조금 안 맞는다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가장 저한테 좋은 영향을 준 책이어서 가지고 왔는데, 이 책은 사실 뇌과학 관련 책이에요. 네. 그래서 또 과학이죠. 네. 근데 이제 나라는 착각이라는 제목을 제가 우연히 봤을 때에는 도대체 내가 무슨 착각이지? 라는 생각과 동시에 내가 자아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지? 라는 질문이 동시에 네. 들었는데, 저는 그냥 자아라는 게 제 뇌 어딘가에쯤 있는 거라고만 생각을 하면서 그냥 크게 생각 안 하고 살았던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살았지만 사실 자아라는 거는 경계가 없고 내가 어떻게 이 서사를 만들어 나가냐에 따라 편집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뇌 실험을 했을 때 그 자아가 바뀔 수 있고 사람의 자아가 정말 다중이고 이미 다중이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증명이 돼서 이 책의 결론은 내가 원하는 자아가 있으면 내가 적극적으로 어떤 거를 경험하고 듣고 쓰고 말하고 먹고 하는지를 선택해서 소비함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가 결론이에요. 굉장히 진취적이고 좀 어떻게 보면 주체적인 네. 자기를 만들 수 있는 걸 도와주는 책이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생각한 거는 내가 원하는 내가 있으면 나는 이미 이런 나야. 라고 딱 재단해가지고 나는 저렇게 못 돼. 라고 스스로를 가두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나의 자아상이 있다면 그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주변 사람을 바꿀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니면 내가 유튜브를 봐도 조금 더 그거에 맞는 것들을 영향받을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해서 보고 그렇죠. 먹는 것도 조금 더 선택하고 이렇게 한다면 조금 내가
바뀔 수 있겠구나.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자기 주체적으로 무언가 해보고 싶은 사람, 근데 나는 안 될 거라는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과학적으로 이제 팩트로 한번 두들겨 맞는 그런 계기가 되실 것 네. 같아서 가지고 와봤어요. 저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네. 제가 지난주에 서점에 갔었는데 주말에 그때 살까 말까 고민했던 책이 이거예요. 아, 진짜요? 네. 진짜로. 그래서 아, 이게 좀 펼쳐서 네. 읽어봤었는데 좀 흥미로운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거 살까 말까? 그러다가 이제 그날 제가 몸이 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일단 눈으로 찜해놓고 다시 와서 다시 사자. 아, 그러고서 일단은 집에 갔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이 책이 있었어요. 사야지라고 신기하다. 봤던 책이. 너무 신기한데요? 근데 제가 더 하나 신기한 거 말씀드릴까요? 네. 제가 항상 어디서 이 책을 샀고, 그리고 어디서 게시하는지 적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데스크 라운지에서 게시한다. 딱 나은님은 만난 첫날 이거를 읽기 시작했거든요. 어머, 나 지금 소름 끼쳤어. 진짜요? 네,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저도 이 와. 책 우연히 오프라인 서점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게요. 제가 여기에 딱 남긴 게, 나는 더 이상 이 책의 첫 장을 펼쳤을 때 내가 아니다. 라고 적었거든요. 멋있다. 한번 꼭 읽어보시면 네, 보여드리고 그리고 싶네요. 그 네. 한 문장 정도 낭독해주시면 아, 좋았던 문장이 있으시면은 네, 좀 인상 깊었던 거나 이거는 좀 같이 공유하고 싶은 문장이 있다 하는 게 있으시면 제가 이제 책을 네. 보통 밑줄 그으면서 보거든요. 네. 그래서 밑줄 중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네. 한번 찾아보시고 이제는 자아의 정의를 확장해야 한다. 자아는 육체보다 훨씬 더 크다. 여기서 자아는 영혼처럼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제안하는 바는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들 그리고 세계 자체와 가지는 모든 상호작용을 포함하지 않으면 자아의 개념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 모델에서 당신은 물리적인 당신을 연결망의 중심에 두고 그 연결들이 나무의 뿌리처럼 퍼져서 당신 주변의 모든 것에 닿는다. 라는 문장을 통해서 제 이런 신념이나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내 몸으로 이렇게 재단되는 나만의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나은님과 저와 동시에 공유하고 공감했던 거에서는 나은님과도 제 자아는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네. 그런 거라서 되게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진짜 저도 그 연결하는 책방에 그거를 추상적인 그림으로 그린다면 나무를 이루고 그게 이제 숲을 이루는 거를 꿈꾸는 그림을 늘 갖고 있거든요. 네, 제가 여기에 그림도 어디였지? 아까 슬쩍 본 것 같은데 그쵸. 그림 그리신 거? 여기 있다. 이렇게 그러네요. 나가 있고 여러 모임과 이제 주변 가족, 친구들까지 네. 다 이제 나의 자아의 개념인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과학서를 읽으면 여러 가지 그런 근거 같은 것들 그리고 실험 같은 거를 대지만 어쨌든 이거를 이 작가가 주장하고 싶은 거에 따라서 편집했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 주장이나 이 사람이 얘기하는 이런 개념 자체가 제가 삶을 바라보는 태도를 조금 시각을 좀 새롭게 해줘서 저한테 의미 있다고 느끼고 만약에 누군가가 봤을 때는 이게 좀 근거 부족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사람은 생각하기 나름인 거잖아요. 사람이 삶을 사는 거는. 네. 그래서 그냥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생각하기 나름이다. 네. 제가 지난 토요일이 아체토 심야 북살롱의 토요살롱을 이제 진행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읽었던 책이 생각에 기대어 철학하기라는 책이었거든요. 이 책을 읽었었는데 여기에서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이 실존주의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제 실존주의 자체도 기존의 고대 철학이 가지고 있었던 내용이 모든 인간과 이 생명체들의 본질은
정해져 있다. 역할과 그 응당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도덕과 그 정체성, 그리고 본질은 다 나기 전부터 확정되어 있다라는 게 이제 이전의 철학 세계였다면, 실존주의는 이제 모든 거는 본질보다 실존이 앞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식으로 태어났든 내 삶의 방향과 가치는 내가 매 순간 결정한다. 그게 실존주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읽으면서 저는 실존주의가 뭔지 늘 몰랐고 계속 헷갈렸고 좀 어렵고 모호한 그런 어려운 개념이었다가 이 책에서 좀 해설해 주는 부분이 굉장히 적어가요. 네, 좀 쉽게 와닿았어요. 근데 그 구절에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자신에 대해 원래부터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를 본질적으로 구속하는 것은 없으며, 따라서 나는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며 책임짐으로써 자신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갈 뿐이다. 인간은 스스로 삶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창조적 존재이다. 사르트르는 인간의 의식과 자유의 구조를 밝히고 실존의 결단과 행동과 책임과 연대성을 강조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실존주의 관련된 파트가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대표적인 실존주의 사상가가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좀 중점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전에 이제 사르트르의 그 원전을 몇 가지를 읽어봤다가 너무 어렵고 말이 좀 깊이가 너무 깊어서 제가 흡수를 다 못하고 중간에 포기한 적이 많았는데, 이건 아무래도 이제 해설서다 보니까 좀 쉽게 표현이 잘 돼 있어서 아무래도 이 저자가 또 어떻게 보면은 이해하고 싶은 방향 혹은 더 취하고 싶은 방향을 어느 정도 편집을 했을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저도 공감이 됐고 많이 와닿았었는데, 수연님이 딱 꼽아주신 책의 내용을 네. 듣다 보니까 이게 딱 생각이 났어요. 되게 비슷한 맥락으로 네. 이 사람은, 이 저자는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고 이 사람은 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네, 삶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주창하는 거는 삶의 주체성에 대한 이야기인 맞아요. 것 같아서 언제나 이 자아든 삶의 방향이든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라는 열린 결말이 참 저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고 네. 네, 그래서 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 나눈 게 또 이후에 몇 년 뒤엔 또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각자 변화를 이룰지도 네, 기대가 됩니다. 저도요.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럼요. 물론 일 모드로 많이 지내지만 너무 일만 하면 이게 또 오히려 일을 잘 못하게 되기도 하니까, 맞아요. 일을 하지 않을 때 좀 수연님께서 순수하게 즐기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지. 일단 저는 표현하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표현하는 걸 보는 것도 좋아해요. 그래서 방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런 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제가 글을 쓴다든지, 혹은 제가 그림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전시장에 가서 누군가가 그린 그림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저한테 너무 좋은 의미 있는 휴식이에요. 네. 그러면은 뭐 글이든 예술이든 내가 직접 하거나 또 누군가의 예술을 혹은 글을 접하고 네. 나에게 영감을 얻거나 그렇게 하면서 좀 다시 마음도 채우고. 네. 네. 그냥 핸드폰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쉼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게 나한테 진짜 휴식을 가져다 줬냐? 라고 물었을 때 저는 그렇다라고 얘기를 못 하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도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진짜 쉬었다라는 느낌, 뭔가 내가 한번 비워졌다라는 느낌이 안 들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진짜 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요즘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그림도 그리시고 뭐 전시도 보고 네. 책도 읽고 글도 쓰신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가장 자주 하는 거, 가장 자주, 가장 마음을 써서 하는 게 있다면 하나를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하나를 꼽으면 글쓰기입니다. 되게 의외예요. 아, 그래요? 네, 글쓰기, 왠지 뭔가 이제 디자인을 하시기도 하고 예술적인 작업과 이제 또 이 비즈니스적인 걸 엮어서 많이 하시니까 네.
뭔가 전시를 많이 보시거나 좀 그런 브랜딩 관련된 왠지 책을 많이 볼 것 같고 이런 편견이 있잖아요. 근데 글을 쓰는 시간이 가장 잦다. 네. 네. 오, 그렇군요. 글은 거의 매일 쓰고요. 음. 왜냐면 내가 하루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적지만 많을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기분도 아침과 저녁은 또 다르죠. 그랬을 때 이것들을 조금이라도 조각글로 남기려고 노력을 해요. 그것들을 잘 모아서 이제 저는 분기마다 회고를 조금 하거든요. 네.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점을 찍는 거죠. 근데 네. 그걸 기반으로 제 미래를 또 볼 수 있는 거니까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시간이 있어야 제가 이게 정리가 돼서 뭔가 붕붕 떠다녔던 것들을 눈으로 보고 제가 단어를 선택해서 그거를 쓰는 거잖아요. 그 행위가 저한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렇군요. 네. 저도 좀 많이 끄적이는 편이어서 그게 공감이 되고 그거를 잘 할 때랑 아닐 때랑 그 일상력이 진짜 다르다는 거를 정신 상태 자체가 달라요. 감정 컨트롤도 그렇고 뭔가 일의 성과만을 놓고 비교하기보다는 진짜 삶의 질로 봤을 때 진짜 계속 기록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다른 느낌을 저도 받는 것 같아요. 네. 네, 공감 갑니다. 앞으로의 그 셋이 추는 춤 그리고 혹은 수연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거를 그리고 계신지 궁금해요. 사실은 막 이거를 뭐 무조건 해야겠고 뭐 엄청난 거를 바라고 이런 목표는 없어요. 그저 뭔가 분기별로 정도만 계획을 세워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그리고 내가 지금 의뢰받은 것들 네. 잘 끝내고 그냥 너무 다리를 막 이렇게 찢어가지고 이제 다리가 찢어질 정도로 하지 말고 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냥 감당할 수 하나씩 있는 하나씩 잘 해내고 포기하지 말자. 그냥 이런 마음으로만 그냥 목표를 계획을 세우고 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 뭔가, 이걸 해야겠다, 이만큼 커야겠다라기보다는 그때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역량만큼의 일들을 잘 수용하면서 지속 가능한 식으로 가자가 계획인 걸로. 네, 네. 내가 지금의 막 2배의 매출을 내고 누군가를 영입하고 아니면 진짜 큰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기보다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것과 그리고 의뢰인님이 필요한 것을 내가 지금 너무 욕심부리지 않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누군가가 봤을 때는 뭐 너의 비즈니스 모델이 뭐야? 뭐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비즈니스 모델보다는 일단은 브랜드 정체성 만드는 이런 작업이 저는 재밌고 제가 소진되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뭐 일상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네. 제가 그 다음에 하려던 질문에 어떻게 보면 답도 좀 어느 정도 되었던 것 같긴 해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했던 질문이 이제 사랑하는 일을 우리가 이제 하려고 계속 어떤 방향의 도전들을 하는 중이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이거를 오래도록 지속하기 위해서 가장 신경 쓰고 행동하시는 게 어떤 건지를 제가 마지막 질문으로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 그 한계를 넘어서지 않게 나를 지키는 것 말고도 혹시 또 신경 쓰시는 게 있으신가요? 한계를 넘어서지 않게 지키는 거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 일을 오래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잘 쉬어가는 거. 무조건 주말에는 쉰다. 네. 이게 제 원칙이에요. 이렇게 쉬지 않으면 주중에 일에 몰입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저의 체력적인 한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 작업이나 제 일 특성상 계속해서 생각하고 뭔가 창작하고 누군가한테 이거를 설명하고 네, 설득도 해야 되고.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쉼이 없으면 이게 과열돼서 어느 순간 그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거를 연결을 못 시키더라고요. 네. 이제 약간의 쉼이 있어야 그 공백 사이에 느슨하게 뭔가가 연결돼서 맞다, 그거 이렇게 하면 되겠다 라는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는데
어쨌든 제 체력 그리고 고객의 만족, 네. 높은 퀄리티를 위해서는 제가 무조건 쉬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같아서 일단 그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 외에 가장 신경 쓰는 것은 고객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 네. 근데 고객뿐만 아니라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정말 멋있는 분들, 그러니까 나은님 같은 분들을 되게 많이 만났어요. 네. 원래라면 절대 못 만났을 법한 인연, 제가 진짜 좋아하던 브랜드의 대표님을 만나는 경험이라든지 그런 분이 저한테 브랜딩 코칭을 받는다든지 이런 좋은 기회들이 많이 오고 있어서 그런 분들이랑 좋은 관계를 가지고 어쨌든 서로 성장하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상생하는 네.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그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네요. 잘 쉬는 거, 그리고 좋은 내가 이어지는 모든 연결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계속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거. 네. 진짜 저도 이제 들으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랑 좀 겹쳐서 또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을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구나 해서 의외적인 부분도 있고, 들으면서도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그런 대화였어요. 네.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제가 이 카메라에 되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디를 보면서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조금 떨었던 것 같은데 네. 제가 사실 진짜 잘 안 떠는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는 조금 떨렸어요. 근데 이제 얘기하다 보니 이제 카메라가 신경이 쓰이지 않고 그냥 나은님에게만 뭔가 집중하게 되는 게 있어서 네. 되게 갈수록 편하고 재밌었고 네. 누군가가 이렇게 저한테 이런 질문들, 심지어 아주 좋은 질문들을 해주시고 잘 경청해 주시는 기회가 삶을 살다 보니 정말 소중한 기회더라고요. 어렸을 때야 누군가 제 말을 많이 들어주고 발표할 기회가 있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런 기회가 없어요. 맞아요. 진짜. 사실 나은님도 아실 거예요. 그쵸? 네, 내 맞아요. 이야기를 할 곳이 없고 사람들은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쵸. 네. 맞아요. 근데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고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행복한 그런 마음이었어요. 네. 저도 되게 참 제가 멋지다고 생각한 분을 저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저는 늘 아깝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빨리 더 수면 위로 올라와서 빛을 더 빨리 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이제 그 시작을 저는 이 삶의 예술가들이라는 코너로, 뭔가 이렇게 물꼬를 트는 중인데, 그거를 뭔가 이렇게 같이 또 제가 좋아하는 멋진 분을 이렇게 소개할 수도 있고, 제가 이렇게 궁금한 것들을 좀 편하게 여쭤보고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저도 많이 배우고 또 되게 많이 깨닫고 생각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저도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삶의 예술가 분을 모시고 찾아올게요. 또 수연님 다음에 또 재밌는 일로 또 언제든 다시 한번 찾아와 주세요. 소개하고 싶은 책이 생겼을 때 찾아오셔도 네. 되고.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